자, 두 번째 사연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을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윤시현이고요.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대포 형님과 마왕 형님인데, 혹시 뭐, 저희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까요? 윤시원님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시현의 공포 라디오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그러면 오늘 그 들어볼 사연을 한번 들어볼 건데, 네,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 애매해가지고. 애매하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애매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건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심호흡하시고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되게 어릴 적부터 장난을 엄청 잘 치고 즐기는 학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공을 들고 있으면은 농구 골대에 골을 넣고, 농구공을 잡고 있으면은 그걸로 발로 차가지고 축구를 하는 그런 좀 말광량이 여자였는데, 특히 이제 학원에서 또래들과 대화하는 거를 되게 즐기는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말괄량이처럼 지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가 유리 창문으로 되어 있는 좀 낡은 문이 많은 학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좀 장난기가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유리를 되게 좋아하고, 투명한 물품을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힘이 세다고 사람을 좀 잘 때릴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였고, 저는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나 힘을 좀 보여주겠다 하고서 저를 유리문 이제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유리문을 세게 쳐서 제가 오른쪽 눈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유리 조각들이 이제 제 눈에 박히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었고, 그때 이후로 눈 수술을 한 이후에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눈물이 나오고 내 눈에서 다시 피가 흐르는 것 같고, 아이고. 그때 눈을 다쳤을 당시에 제 눈에 있는 뼈를 보았기 때문에 뼈가 나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다쳐 있어도 다시 뛰어놀고 싶고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거울에 대한 좀 트라우마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제 발끝에 이제 거울을 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뒀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있으면은 발걸음이 들리고, 이제 제가 거리를 걸을 때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으면은 내가 무언가에 끼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답답한 느낌을 많이 느끼고, 내릴 때 분명 평소에는 이 타이밍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는데 몇 번 빨리 닫혀가지고 제가 많이 발을 끼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애써 이제 무시하고 많이 불안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제 넘기는 찰나에 그날 밤, 되게 제가 평소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10시에 자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어린 아이들은 좀 반항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10시까지 자라고 하면은 진짜 딱 10시까지 놀다가 10시 1분에 잠이 안 와요. 책 읽어주세요나 아니면 저 좀 더 유튜브 좀 보다 잘게요. 같은 이제 여러 핑계를 대면서 늦게 자는 일이 많았는데, 그날은 한 오후 6시? 오후 7시부터 잠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평소랑 너무 다른 컨디션으로. 마치 제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피곤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잠결에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새벽 4시였어요.
근데 눈을 뜨고 이제 화장실 가고 물을 마신 다음에 침대에 누웠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시선은 딱 그 제 발 건너편에 거울이 있었거든요. 제가 누운 시점에서 그 거울에서 제가 누워있는 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냥 누워있는 거 보고 내가 가위에 걸렸구나, 뭐 나타나겠지 싶었는데 너무 조용했던 그 찰나에 그 거울 속 건너편에 있는 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어온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한 팔을 자기 뒷짐을 지고 이제 한 손을 바닥에 두고 엉금엉금 기어오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거울을 넘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보는데 이제 그 제가 보는 시선에는 그 사람이 넘어오는 거랑 빈 침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거울 속에 있던 또 다른 제가 무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저한테 이제 귀를 세게 부여잡으면서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인 것 같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눈 한번 뽑아보고 싶다. 너 눈 뽑으면은 내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잔잔하고 엄청 차분하게 얘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이걸 깨려고 안간힘을 썼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가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고 이번에는 그 친구가 살짝 목을 꺾은 채 다시 거울을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과 좀 달랐어요. 어제는 분명 무표정으로 왔는데 그 다음 날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팔을 자기가 혼자 물어뜯고 있는 그 자세를 취하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해하는 식으로. 저인데 제가 팔을 물어뜯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난 눈을 감고 싶은데 내가 볼 수 있는 시선은 거울밖에 없고 그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은 이번엔 다가와서 제 머리채를 부여잡고는 나를 본 거를 부정하지 말라면서 되게 끄끄끄끄 거리는 웃음소리를 수십 번을 넘게 한 다음에 그대로 제 머리를 세게 올렸다가 바닥에 내용냉치는 그 모션을 취했고 저는 기절했다가 일어나니까 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내가 정말 이게 꿈이 맞나? 아니면 실제를 본 건가? 싶어서 거울을 보게 됐고 그 거울상에서는 제가 누워있을 때의 제 얼굴이 보이는 시점에서 금이 가 있었고 제가 머리를 부여잡았을 때 그 손가락이 닿은 시점에 멍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너무 부정하고 싶었고 제발 오늘은 나오지 말아달라 엄청 기도를 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되게 평소처럼 한 10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좀 많이 힘든 날이었는데 그 제 모습이 상체랑 하체랑 따로 분리된 채 나와가지고 제 하체가 제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되었고 상체가 팔만 엉금엉금 기어와서 제 배 위에 딱 쓰더니 내가 너 몸을 그대로 흡수하면 정말 너 죽는 거야? 내가 너 찢어 죽일 수 있는 거야? 너 앞으로 여기서 못 살아. 내가 너 지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입을 좀 찢는 느낌도 들었고 제 심장을 좀 파고드는 막 손톱으로 긁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꿈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내 심장은 굉장히 부여잡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너무 떨리긴 하는데 그때 한 30분? 40분 동안 이제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거 말을 한 이후에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너 흡수한 다음에 네 가족들도 똑같이 찢어 죽이면은 지금 더 거울 속 반대편에 있는 내가 너 가족까지 전부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대로 거실 쪽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날 저는 기절을 하고 일어나니까 응급차에 실려 있었고 부모님 말씀을 듣기로는 제가 갑자기 저희 집이 5층인데 제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손은 허벅지를 부여잡고 한 손은 이제 어깨를 부여잡으면서 사람이 마치 상체랑 하체랑 동시에 아파서
그냥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대요. 난간히 손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잡지도 못하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점프해서 떨어질 것 같은 사람? 거기서 다행히 잡으셔서 제가 살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에 이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고 저도 이걸 사실 잊고 있었다가 한 몇 년 전에 한 번 더 이제 이 기억을 떠올렸는데 떠올리는 그날에 다시 가위에 걸렸고 그날에는 이제 거울에서도 제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이야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웃고 다시 거울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일어나니까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 있고 제 발에 거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대로 119에 다시 실려갔고 부모님한테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나 너무 무섭다.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 날 괴롭힌다. 거울을 제발 부셔주세요. 제발 이 거울이 내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루를 내달라고 해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 거울을 버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꿈에 한번 나타나서 왜 나를 못 보게 막아두냐고 너 이 기억 다시 한 번만 떠올리면은 내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얘기한 뒤로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되면서 낮잠을 잤는데 다시 나타났거든요. 아이고 다시 떠올려서 나타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빨에 다 빠진 채로 분명 저는 전데 이빨에 다 빠져 있고 제가 다쳤던 눈 찢어진 것이 그대로 찢어져 있고 목은 꺾여 있고 팔은 살점이 뜯겨 있고 그 상태로 나타나서 와 드디어 너를? 이라고 하고 제 꿈에서 깼거든요. 지금은 IN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겪었던 그 봐왔던 부분은 복합적으로 다 나온 거네요 오늘. 네, 오늘 한 번에 나왔어요. 아이고. 심지어 거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꿈에서 나오니까 이제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가위나 네. 꿈에서만 보셨고 그 일상에서 다른 뭐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없으신 거죠? 네, 근데 엘리베이터 끼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몇 번 기절했었고 너무 빠른 게 다쳐버려가지고 발에 끼인 적이 몇 번 있었고 그 귀신에 대한 존재를 예전에 한번 생각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날 이제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제 팔이 찢어지는 사고가 났었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저주 아닌가? 근데 제가 꿈에서 봤던 그 물어뜯은 위치랑 정말 동일한 게 찢어져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괜찮지만 그래도 정확한 곳에 찢었다는 걸 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 네. 친구 유리 깬 친구한테 네. 뭐 치료비는 잘 받으셨나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자기가 유리를 깬 게 기억이 안 난다고 부정을 했다가 네. 무서우니까 거짓말할 수 있어 일이 어리니까. 일어나고 네, 몇 년 뒤에 사과를 한 다음에 돈을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뭐 시력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그 약간 PTSD도 많이 극복하셨고요. 그 창문이나 그 이런 걸 거울이라는 걸 거의 5년 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시력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거나 이건 저주입니다. 그렇게 좀 오면을 보던 것 같아요.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이 저주면은 건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울을 피하게 돼 있어요. 저주를 보게 되면. 저주에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거울하고 연관점도 있지만은 이제 거울을 피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당직계에서 흔히 말했던 저주에 대한 일종의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일단은 뭐 제보자님이 저주에 걸릴 일은 없겠지만 무속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무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적으로 귀신이 제보자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가위가 눌리실 때 내가 무언가 압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꼭
엄청 막 피곤한 상태였거나 혹시 그런 상황이셨나요? 그 3일 동안은 음. 제가 10시에 항상 잤었는데 막 오후 5시에 잠이 들거나 네네네. 아니면 10시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하면은 몸이 좀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저도 이제 무당이지만 가위눌림 현상을 겪거든요.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뭐 심리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피곤할 때 그럴 때 저도 가위눌림 증상이 있거든요. 이게 제보자님이 또 이걸 이겨내려고 하시는 의지로 인해서 그렇게 가위눌림 증상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꾸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 생각을 하고 꾸신 건가요? 아니면은 생각지도 않게 꿈을 꾸시게 된 건가요? 사연을 좀 수정하면서 음. 잠에 들었는데 그때 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너를 이라고까지만 얘기했다고요? 네. 찾았다. 뭐 이런 느낌일까? 드디어 너를 아니면 네가 나를 드디어 너를- 찾는구나? 어. 뭐 이런 느낌. 아니,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드디어 너를 포기하겠어.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 일단은 뭐 ING라고 하니까 우리 제보자님 그러면은 뭐 이것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때 너무 어릴 때여서 너무 놀란 표정이랑 두려움만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항상 아침에 거울 보면 내가 못생겼으니까 아침에 보는 내 얼굴에 생각하고 견뎌보려고. 아침에 보는 음. 본인의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래도 참아보겠다. 음. 약간 거울 치료. 네. 거울 치료. 좀 다른 의미지만 그렇죠. 같은 치료네요. 음. 혹여라도 우리 제보자님 그 또 비슷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많이 겪어봐가지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너를.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너를. 알겠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둥찌냉면님이셨습니다. 둥찌냉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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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둥찌냉면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아, 무섭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앞에 사연도 그랬지만 이번 것도 계속 똑같은, 이건 심지어 내 모습을 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악의를 드러낸다는 게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 번도 나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내 모습을 한 나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진짜 내가 무서울까. 트라우마 때문에. 그지? 시원님이 생각해도 네. 시원님은 만만치 않겠죠.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 그렇구나. 와, 하이.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